맨유가 이번 시즌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엔 FA컵 우승을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과연 테나우의 맨유는 어땠는지 여러 방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맨유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8위, 그리고 득실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부진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최하위로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FA컵은 우승, 리그컵은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어쨌든 FA컵 우승이라는 의미 있는 트로피를 들어올린 게 맨유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들어온 주요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로부터 메이슨 마운트가 왔고요. 인테르로부터 오나나가 왔습니다. 아탈란타로부터 호일룬이 왔고 레스터 시티로부터 조니 에반스가 왔습니다. 나간 주요 선수로는 다비드 데에아가 있고요. 알 나스르로 떠난 알렉스 텔레스, 노팅엄으로 떠난 엘랑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떠난 딘 앤더슨, 베식타스로 떠난 에릭 바이가 있겠네요. 맨유의 이번 시즌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이번 시즌, 아니 2020년대 내내 맨유의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하는데 심지어 부상도 없습니다. 축구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 프로 그 자체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죠. 우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맨유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FA컵 결승이 열리기 전에 팬들에게 쓴 장문의 편지는 유나이티드에 대한 진심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달롯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에서 가장 국밥 같은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무조건 달롯입니다. 좌우 풀백 모두 활용이 가능하며 수비력은 물론 공격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풀백입니다. 만약에 맨유의 순위가 상위권이었다면 리그 베스트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원이죠. 클래식한 풀백 역할도 잘하고 인버티드 풀백 역할도 잘하고 중거리 슛 능력도 있고 맨유에 나타난 보물 같은 풀백입니다. 마지막은 코비 마이누입니다. 맨유의 차기 에이스이자 선골 유스입니다. 2005년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노련한 경기 운영과 화려한 발재간. 사실 노련함과 화려함이 동시에 있기 힘든데 마이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유니크한 선수입니다. 일단 기본기가 엄청나서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선수죠. 이런 선수가 아직도 10대라니 맨유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제가 뽑아본 맨유의 워스트 3명입니다. 첫 번째는 루쿠쇼 말라시아의 왼쪽 풀백 듀오입니다. 말라시아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 아예 출전을 하지 못했고 루쿠쇼 역시 잠깐 나왔다가 부상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시즌 테나흐시 쿠방 빌드업과 왼쪽에 치우친 전개를 못 보게 만들었던 주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루쿠쇼는 나이도 있고 부상 기질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샬입니다. 입단 초기 반짝했던 모습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활약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마샬입니다. 프리시즌에는 누구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즌에 들어가면 부상 및 폼 저하로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를 FA로 떠나게 되는데 맨유 팬들에겐 아픈 이름으로 남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마지막은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해야 하는데 택배 포장을 뜯다가 속에 있는 물건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수리 맡기고 겨우 돌아왔는데 시즌 하나가 통으로 끝나버렸죠. 등번호 7번까지 주면서 아주 야심차게 영입을 완료했지만 어려웠던 이번 시즌 맨유에 어떠한 기여도 못한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마이누는 성장하게 되었고 과연 마운트가 복귀 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최고의 경기는 FA컵 결승입니다. 전술적으로 경기 중요도로 모두 따져도 최고의 경기였죠. 테나흐의 의도가 딱딱 맞아떨어졌던 경기입니다. 이렇게 그바르디올과 오르테가의 실수를 틈타서 가르나초가 득점을 성공했고요. 또 맨유의 환상적인 역습으로 가르나초, 부페, 마이누로 이어지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빠른 연계를 통한 전개도 너무 좋았고요. 촘촘한 두 줄 수비도 좋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오나나가 약간 실수성 플레이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결국 맨시티는 맨유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이번 시즌 맨유의 최악의 경기는 뭘까요?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센터백이 노장인 에반스, 미드필더인 카세미로로 구성될 만큼 모두 부상을 겪었던 경기입니다. 중원에서 쉽게 압박이 풀리면서 올리세에게 한방, 노장 에반스가 마테타의 기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쳐지고 여기서 마테타가 또 득점을 한방, 그리고 미첼이 골문 앞에서 또 한방, 카세미로가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뺏기면서 마지막 한방을 실점하면서 맨유는 4대0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너덜너덜해진 센터백, 그리고 찾아볼 수 없었던 공격 조직력, 맨유 축구의 바닥을 찍은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맨유의 감독 테나흐를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년차의 리그컵 우승,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3위, 2년차의 FA컵 우승이라는 2년 연속 6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성과죠. 이번 시즌 스쿼드에 부상이 많았는데 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테나흐의 과도한 훈련 방식이 원인이라면 그건 테나흐의 잘못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전히 불운에 의한 부상이라면 테나흐를 조금 커버 쳐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테나흐 전술의 핵심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내지는 왼발 센터백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로운 후방 빌드업인데 그걸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부상이 심한 스쿼드였죠.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멀쩡한 라인업으로 치른 경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입 관련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토니, 마운트 등 본인 픽의 선수들이 전혀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전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이번 시즌 맨유의 전술이 없었다기보다는 제대로 가동될 틈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내내 팀이 비상대책위원회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중심으로 한 3일 빌드업이 중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풀백까지 개입시켜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전술, 이런 것도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전술의 중심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에 가담할 때가 많았고 다음 시즌에 부페의 평균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더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맨유는 과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